나치당의 SS를 이건 너무 정말 그 나쁜 이미지. 지금 기회야 최정예 부대구나. 아주 스타일리시한 그들이 작전을 하는데 평상복을 입고 난리야. 평상복을 입으면서 스타일리시한 부대로 유명한 부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냥 일반 평상복 위에 전술 베스트를 입고 작전을 하는 바로 그들. 독일을 대표하는 베테랑 부대 GSG-9입니다. 대테러 작전에 있어서는 독일 내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부대고 유럽을 통틀어서도 거의 1위 아니면 2위인 부대라고 태동부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부대, 바로 독일의 GSG-9이죠. 제 이 특수부대 인맥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 제가 이 인맥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나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해외 전술 교육에 가서 만났던 교관들, 그러니까 그 부대 출신들이 자기의 현역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혹은 자기가 그 부대에 가서 가르치면서 이제 자기의 제자들을 저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그런 분들을 제가 흔히 광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제레드 위홍기 교관입니다. 이분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택티컬 칼리를 교육을 하는 분이고 대한민국에도 몇 번 왔었죠.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GSG-9 대원을, 현역 대원을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프랑스 지젠느의 독일판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GSG-9은 인물 보안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진도 못 찍고, 심지어 그 친구는 소셜 네트워크 활동도 안 합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GSG-9의 정식 명칭은 연방경찰 제국국경경비대인데요. 요새는 줄여가지고 줄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국국경방어대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명칭이 몇 번 이렇게 살짝씩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명칭을 정하는 게 굉장히 좀 까탈스러워요. 너무 군대 냄새 나도 안 되고, 특수경찰, 전술경찰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를 굉장히 정치권에서 꺼려합니다. 그래서 특수목적 경찰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식 명칭은 연방경찰 제9국경경비대. 1972년 미넨 올림픽 당시 이스라엘 선수단이 팔레스타인 테러단에 살해당한 뒤 독일 정부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최정예 부대로 창설 초기에는 연방국가 경비대 소속이었다가 현재는 연방경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방경찰의 구 이름이 연방국경 경비대였어요. 이 대테러 부대를 군대가 아닌 경찰에 창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살짝 설명드렸듯이 부대 창설 당시 독일 정치인들은 나치당의 SS를 떠올릴 것을 우려했어요. 왜냐? 최정예 부대에 군의 대테러 부대를 편성을 하면은 이건 너무 정말 그 나쁜 이미지, SS의 나쁜 이미지가 확 떠오를 것 같았고, 그리고 독일 연방군은 이 민간인에 대한 군대 사용을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평화 시에는 독일 군이 자국 내에서 활동을 못해요. 테러 사건이 독일 국내에 평화 시에 터지잖아요. 그러면 독일 군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테러 부대를 군에 창설하기 애매했던 거죠. 그래서 경찰 소속 특수부대로 창설이 됐습니다. 초대 GSG-9 대장으로 임명된 베게너는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들과 교류가 있던 15년 경력의 베테랑 특수전 요원이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일렛 메디컬을 모델로 삼아서 1년 만에 GSG-9을 만들게 됩니다. GSG-9은 본 외곽의 세인트 오거스틴에 기지를 두고 있는데요. 거기가 사실은 본부 같은 곳이고요. 통상적인 국경 경비 업무 외에 인질 구조, 대테러, 항공기 납치 등의 상황에 투입돼서 테러 진압 임무를 수행하고 요인의 경호와 국가 주요 시설 경비 등의 임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부만 얘기가 돼 있는데 다른 지부들은 어느 곳에 있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 내 모든 대테러 사건, 강력 범죄에 대응하는 부대만큼 굵직굵직한 독일 도시에는 이들의 시설이, 비밀 시설이 있고요. 되게 재미난, 되게 비슷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장 차량들이 있어요. 생긴 건 우체국 차량 혹은 택배 차량인데 그 안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영화에서 보셨죠? 여기 뭐 도청 장치하고 혹은 뭐 병력들이 출동해서 작전할 수 있게 무장이 갖춰져 있는 차량, 이런 차량들이 숨겨진 비밀 기지에 보관돼 있죠. 1972년부터 2003년까지 1,500분의 임무를 만수를 했죠. 그 뒤로는 더 많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자 GSG-9의 부대 구성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GSG-9은 크게 4개의 작전 부대와 1개의 지원 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국어로 치면은 개념이 약간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특수부대들은 이 4개의 부대를 지역대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의 지역대가 어떤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작전부대는 저격 지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전투 지역에서 위장을 한 채 표적을 저격할 수 있는 훈련을 필수적으로 받게 되고요. 국내, 해외 다른 특수부대들과 주기적인 연합훈련을 실시를 하면서 기량을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이 사실 저격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격으로 굉장히 역사도 깊고요. 능력도 출중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라고 생각하시면 유명한 영화 애니메이터 게이트를 보세요. 물론 전쟁에서 지고 역사와 이런 게 그때 한동안 깨졌어도 어디 안 가거든요. 그런 역사와 배경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어서 독일의 조준경 회사가 세계 최고의 조준경 회사고, 저격 분야에서는 독일 장비가 세계 최고인 게 굉장히 많아요. 제2작전부대는 해상작전 지역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상작전을 주로 하는 부대들이고요. 전술 다이빙이나 보트 작전을 하는 팀입니다. 전투 다이버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고 해상 혹은 해중으로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배양하려고 언제나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연방경찰이 운영하는 다이버 코스를 꼭 수료해야 되는데요. 수료 후에는 3주간의 독일군 전투 수영 코스, 급류에서 잠수하기, 잠수함에서 이함하는 훈련 등의 특수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부대에는 중소형 보트를 이용한 특수작전을 하는 팀이 있는데요. 이 보트팀이 되기 위해서는 1년간의 추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3작전부대는 공수지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고공 혹은 공수 침투를 이용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착륙 위치가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도 그 지역에 정확하게 착륙을 하는, 낙하산을 잘 조종을 해서 정확하게 착륙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어둠 속에서도 야시경을 낀 채로 낙하를 하는, 강하를 하는, 그래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하나 고공이나 공수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작전하기에 적합한 혹은 넉넉한 전술 장비를 가지고 강화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은 그런 능력도 길러왔습니다. 경찰 부대 내에 낙하산 부대 혹은 낙하산 특화팀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좀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는 있죠. 낙하산 그룹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공수 혹은 고공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광활한 작전 지역을 가진 국가나 해외에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면은 작전에 앞서서 성공적인 침투를 해야 되는데, 성공적인 침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공을 포함한 공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FBI HRT에도 고공이 가능한 인원들이 있고요. 러시아 내무부 소속 특수부대에도 고공이 가능한 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테러 작전부대, 대테러 지역대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대테러 사건을 전담하는 부대로 수도 베를린 지역을 전담하며 도시 테러리즘에 대응이 가능한 특화되어 있는 바로 그런 부대죠. 다섯 번째는 지원제대, 지원부대입니다. 마지막 지원부대는 작전에 필요한 기술, 의료, 장비 등을 지원하는 부대가 되는 거죠. 사실은 GSG-9의 가장 강력한 숨은 무기가 바로 지원부대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야? 총 들고 전술해야지 특수부대지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이들이 없으면 총알도 없고요. 이들이 없으면 작전 지역까지 타고 갈 차량도 없고요. 정말 GSG-9이 현장에서 전투를 할 수 있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지원제대의 활약입니다. 근데 이 양반들도 말이 지원부대지 실제로는 그런 인간병기 같은 능력을 다 가진 양반들일 거예요.
그렇죠. 예, 대부분 그 한국의 경찰 특공대나 아니면은 뭐 707도 그런데 거기서 행정을 본다고 이 사람들 행정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수부대의 행정이나 지원을 보려면 작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순환보직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에 어울리는 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세밀하거든요. 천국 같은 곳이라고 해야 돼. 왜 IQ 검사를 하지? 이상하네. 어차피 1등은 GSG9이 할 거니까